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처럼 국내 콘텐츠 관련주에도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드라마 제작사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번 1분기 출발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올해 초에 대작이 있었는데 평균 시청률이 2%를 기록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무중력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작품성은 괜찮았지만 흥행에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제작비를 500억 원 이상 투입을 했고 제작 기간도 3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영권으로 수익 부진에 따른 프로젝트 손실의 발생이 수정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눈높이를 굉장히 낮게 잡아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매출액 1,2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80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130억 원대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와 유사한 111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상반기는 몸풀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다수의 대작이 공개가 되는데 약 60에서 70%가 하반기에 편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단이 좀 오래됐었던 TVN의 수목 드라마가 하반기에 재개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공급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폭군의 셰프, 태풍 상사, 얄미운 사랑 등의 기대작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군의 셰프의 경우에는 소녀시대 출신의 배우인 임유나가 프렌치 셰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을 크게 모으고 있고요. 하반기 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를 겨냥한 오리지널 시리즈인 자백의 대가, 소울메이트 역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64,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상반기에 고개를 넘으면 길이 보인다라면서 목표 주가 61,000원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 1월쯤이 등 스케일이 큰 OTT 오리지널 작품의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일본판 드라마를 포함해서 2편 이상의 일본 드라마를 제작하고 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관행을 제거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비용 절감 효과 역시 올해 중순 이후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재 구조적인 접근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하반기 텐트폴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긍정적인 주가 부양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특징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국전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한국전력으로 넘어오니까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져온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적으로 수급,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매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탑3 안에 드는 종목이 이제 지금 한국전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진부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다가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느낌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이렇게 좀 약간은 뭐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약간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상승할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 한국전력의 가장 큰 어떤 풀어야 될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이 사실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는 좀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차트 같이 보여드릴 텐데
4년 만에 이제 흑자로 이제 턴 어라운드 했다라는 것은 이제 기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전력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달성하려면 딱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원재료의 비용이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지금 그 두 개가 좀 약간 같이 동시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일단 최근에 이제 전기료도 2023년 정도 기준으로 한 4번 정도 일단 조정이 됐고 전기료가 조정이 됐다라는 것은 올린다라는 뜻이죠. 올렸고 그다음에 일단 그 부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연료비도 지금 23년, 24년 작년 기준으로 일단 연간 기준으로 한 연료비가 4조 원 정도 절약이 되고 있다. 이제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LNG가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원자력 가동이 늘어나니까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 발전사에서 전력을 우리가 보통 뭐 GS라든가 이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발전소 전기를 사오는데 한국전력이 그것도 이제 뭐 3조 6천억 정도 비용을 좀 감소를 해서 4년 만에 일단 실적을 좀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이제 한국전력이 실적에 어떤 그 호조가 되는 요인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국전력하면은 대표적으로 빚이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간과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유동 비율은 지금 한 45%. 유동 비율이 이제 45%라는 것은 갚아야 될 돈 대비해서 갚을 돈이 지금 45%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1년 안에. 자, 그럼 차트 잠깐 보면서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을 가지고 이제 단타를 치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특성을 보면 2009년도 딱 한 번 빼고 이제 연 기준이거든요. 이게 연 차트인데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2, 3년은 보통 올라가는 흐름을 좀 평균적으로 보여줬어요. 물론 차트는 과거에 지나간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의 흐름을 절대 예측하거나 담보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연간 기준으로 4년 동안 계속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이 개선될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 8년 떨어졌죠. 8년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늘 제가 한국전력을 픽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한국전력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월달 들어서 기관 수급까지 같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장 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실적과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굉장히 좀 약간 그 답답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 수급으로 조금 안 좋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그러네요. 약간 그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급락을 한번 겪어보니 결국에는 주가가 좀 하방이 지지가 되는 기업들 보면은 기관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기업은 사실 하방 압력을 굉장히 단단하게 견뎌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한국전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기대까지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온다라는 점, 이 하나만 봐도 계속해서 주가를 좀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NHN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는 3% 강세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도 수급은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NHN 뭔가 이름만 들으면 이제 과거에 이제 네이버가 생각나는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한 게임 이제 네이버랑 한 게임이 합병한 후에 네이버랑 이제 NHN이 완전 갈라섰죠. 그 다음에 어떤 한 게임이 NHN 엔터로 이름을 바꿨고 NH 엔터가 지금의 이제 NHN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NHN을 대표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냥 게임, 그 다음에 페이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코는 이제 티머 미메프 사태 때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있고 이제 주가에도 적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손실 금액이 한 80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았는지는 그 후속 기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제 대손 상각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대손 충당금보다 손실이 커지면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없애버리고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벅스 서비스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페이코, 벅스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움직일 때 신작으로 이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데 24일 날 이제 4월 24일 날 이제 글로벌 오픈 베타를 실시하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NHN이 과거의 게임사들 중에 좀 보드 게임 있죠. 이제 보드 게임 위주로 캐주얼 게임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신작 이제 다키스트 데이즈라는 게임인데 좀비랑 이제 총싸움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그 흥행을 거두느냐는 좀 오픈 베타를 들어가봐야 알긴 하겠습니다. 기대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이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이 일단 4월달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잠깐 차트와 함께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계속 긴 시간 지속되다가 3월 말에 이제 매수로 큰 폭으로 전환된 다음에 큰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만 매도로 전환이 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너울너울하긴 합니다만 4월달 들어서 파란색 선 나름대로 차분하게 좀 매수 쪽으로 오늘 아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올해 전고점 돌파한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중에 한 2개 될까 말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NHN 같은 경우도 2월 달까지 주가가 좀 약간 순항하다가 역시 3월 달 들어서 시장과 함께 좀 쳐졌고 오늘 기준으로 오늘 그 연중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다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조금 살펴봤을 때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